올해 국정감사가 본격화됩니다. 광주 전남은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부영의 한전공대 자녀 부지 특혜가 쟁점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휴 기간 2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자가 줄어 나타났을 가능성도 큰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미래 농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해남에 들어섭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 등의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해짐에 따라 미래 농업의 메카로 기대됩니다. 유통업계의 배송 속도 경쟁이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광주 지역 기존 마트의 물류센터 역할을 접목해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은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부영의 한전공대 자녀 부지 특혜 문제 등이 국감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정희진 기자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작업 지시서를 외면한 엉터리 공사와 현장을 둘러보지도 않은 노릇 관리 감독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발생 100일이 훌쩍 지난 지금도 책임 규명과 피해 보상 문제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안전사고를 집중 과제로 정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시행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권순호 대표를 불러 사업장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원인 제공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인사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적절한 배상 등 조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권 대표와 유족, 변호인 등을 불러 사후 대책 등을 들을 방침입니다. 2년 만에 열리는 전라남도에 대한 국감은 오는 15일 전남도청에서 이뤄집니다. 이 자리에선 부영의 한전공대 자녀 부지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한전공대 부지를 제공한 부영이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을 위해 자녀 부지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서 특혜 의혹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선 미래에셋그룹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경납건물 내부 균열 문제가 확인된 한빛원전의 안정성 문제 등도 쟁점입니다. 광주 전남 주요 기관에 대한 국감은 오는 7일 여수 목포 해양수산청을 시작으로 8일 광주 고법과 광주지법, 12일 시도교육청, 13일 영산강요 환경청,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9일 전남대와 전남대 병원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15일,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 전남 목포 본부는 오는 18일 현장 국감이 열립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휴 기간 2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자가 줄어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데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1명으로 어제 26명에 이어 이틀째 2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이후 18일 만에 20명대로 내려온 겁니다. 지난 열흘간 확진자 수가 40에서 50명 선을 오르내리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검사 수가 줄어드는 주말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직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이번 연휴가 끝나고 검사가 늘어나고 나서의 경과와 다음 주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이후가 코로나 확산의 진정이냐 계속이냐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선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집합과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설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11월 초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수순에 접어들기 위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기 등을 당부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본선 직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2차 슈퍼위크에서 58.17%를 얻었고 인천 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53.8%로 1위를 차지하면서 누적 득표율 54.9%로 과반 선두 굳히기에 돌입했습니다. 54만 5천여 표를 확보한 이 지사가 남은 경선에서 17만여 표를 더 얻어 70만여 표를 넘어서면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진출이 확정됩니다. 민주당 경선은 9일 경기 지역, 10일 서울 지역과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이 지사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가 포함돼 있어서 이 지사의 낙승이 점쳐집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지사에게 불리한 국면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지지층 결집 양상이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결국 무산되면서 기금 조성 파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가 연간 최대 81억 원씩을 출연해야 한다는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나주시가 반발해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지난달 말 예정됐던 최종보고회도 나주시와 전남도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공동으로 의뢰해 1년 넘게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혁신도시의 발전기금 조성은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컨트롤타워가 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해남에 들어섭니다. 4천억 원이 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센터가 설립되면 전남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지이자 미래농업 메카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40년이 되면 농작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더위와 폭우 등으로 사과의 70%, 고랭지 배추의 90% 이상이 재배 적지가 감소하고 대표 식량작물인 쌀 생산량도 13.7%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후 의존성이 높은 농업의 미래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정책 개발이 시급해짐에 따라 땅끝 해남의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을 확정했습니다. 해남군 삼산면 일원에 조성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2025년까지 4,079억 원의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해남은 연중 온화한 기후와 높은 일조량을 바탕으로 10여 년 전부터 아열대 작물 연구를 통해 바나나와 애플망고 등의 실증 재배에 성공하며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 최적지로 꼽혀왔습니다. 전남이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와 지속 협력하면서 센터가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로 전남은 농업 중심지로 한층 부상하게 됐습니다.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천억 원의 부가가치, 3,800여 명의 고용 유발 등 막대한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와 함께 과수연구소, 장성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 스마트팜 등과 연계해 전남산 농산물의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남에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해남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대한민국의 농업의 메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을 개척하는 시발점이 농도 전남 땅끝 해남에서 나래를 펴게 됐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 전남의 오늘 아침 기온이 10월 관측 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광주가 23.1도, 목포 22.8도, 여수 23.4도 등을 나타내 10월 1 최저 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어제는 영광의 낮 기온이 31도를 기록해 10월 기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광주 30.2도, 담양 31도 등 30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더운 날씨를 보였지만 내일부터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유통업계의 배송 속도 경쟁이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광주 지역 기존 마트에
물류센터 역할을 접목시켜 배송 속도전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강동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마트 수완점에 상품이 이동할 수 있는 천장 레일 75m와 수직 리프트가 설치됐습니다.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직원들이 바로 배송이라고 쓰인 상자에 넣으면 매장 뒤편에 설치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2시간 내에 집 앞 배달됩니다. 저는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 주문을 하고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좀 불안감이 있는 시기에 2시간 이내에 배송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대형마트의 온라인 물류센터 역할을 접목한 롯데마트의 이 서비스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는 광주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대형마트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매장 자체가 물류 창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배송에 있어서 빠른 배송을 가능케 하는 신세계 그룹 통합 온라인몰 SSG.com은 지난 8월 이마트 광산점을 물류 고점으로 삼아 배송 속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늘어나는 온라인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이마트 광산점의 온라인 처리 공간을 2배 확대했습니다. 배송 물량 확대를 위해 이마트 봉선점에도 물류 처리 공간을 증축하는 리뉴얼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온라인 배송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쿠팡이 전국 100여 곳 이상의 물류센터를 갖추며 촉발시킨 유통업계의 배송 속도전.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존 마트를 물류 창고로 삼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KBC 황동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실시된 비대면 진료 건수가 16만 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에선 11만 4천여 건, 전남에선 4만 8천여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의 병원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전국 지방법원 18곳 중 가장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이후 올해 6월까지 광주지법에 접수된 430여 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운데 22%인 96건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인 32%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은 수치입니다. 공공 디자인 사업이 추진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일대가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광주 북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사업을 진행해 미디어 파사드 구축과 보행 친화 공공 디자인, 웰컴 사인 조성 등의 5개 분야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